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에는요, 이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점수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나와서 함께 토론하고 계십니다. 자, 3부에서는요, 우리가 브렉시트 얘기 잠깐 짚어봤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태 짚었는데요. 자, 아까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꺼내주셨지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진실 공방으로 흐르나 하는 이 문제인데, 자,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를 지난밤 사이에 받았고요. 새벽에 나왔는데 허위 계약서를 당에서 지시했다, 이런 말이 보도됐어요. 이상돈 의원은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었죠. 당혹스럽다.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국민의당의 당력이 지금 안철수 대표를 보호하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박선수 의원도 이제 조사를 받는 27일에 거고, 조사 받죠. 조사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수민 의원 조사 받은 거고, 왕주현 사무부총장 조사 받은 거고. 네. 그 외에 이상돈 의원의 발언을 보자면은 검찰이 기소했다가는 좀 망신을 당할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그러니까 사법부는 아니지만 검찰에 대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 색깔이 나오고, 결국은 이게 지금 하나의 결사옹위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이고,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중에서도 정치 결사체가 되기에는 정치에 대한 어떤 본인이 투자한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정치 결사체 이루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에서 나한테 비례대표 맡아달라고 해서 왔더니만은 날 범법자 만들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관점에서는 할 말 다 해야죠. 네, 당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실공방에 있어가지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배신자라고 칭하면 칭하겠지만은 김수민 의원 입장에서는 당이 오히려 좀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죠.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상돈 의원이 그동안 너무 앞서가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조사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하면서도 사실 당사자들한테도 이걸 물어보지도 않아놓고도 면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없다고 다 발표하고 또 그러면서 막 이렇게 30대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막 하시고 막 하셨는데, 지금 당혹스러워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엄중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예. 그리고 김수민 의원이 그 전부터도 계속 말을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봐서는 착복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그 단어 안에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내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정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당이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예 선언을 해버린 것인데, 결국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그렇게 어쨌든 김수민 의원도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쉽게 그렇게 당하지는 않겠죠. 자, 이 김 의원 측 주장을 전제하고 그 지시한 주체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다라는 정황이에요. 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국민의당의 정체성 자체가 양당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A도 B도 아니다, 그럼 C다, 이런 논리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A도 B도 아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C도 아니다, 이렇게 나는 순간부터 C의 존재 가치가 상당히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새 모토를 찾아야 될 판입니다. 1번도 2번도 아니면 3번이다라는 그 구도시 이제 탈피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늦었죠. 약간 지금 선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정으로서 가치를 이제 획득해 왔기 때문에 상대당에 대한 부정 말고 어떤 가치를 세울지가, 왜냐하면 지금 당의 정강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국민의당의 정강정책 같은 걸 읽어보면은 아직까지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화가 잘 안 됩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느냐, 그야말로 정치공학적 구도 내에서 생성된 정당이라는 한계를 지금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제3당들 지금까지 보면은 정치공학적 구도 하에서 생성된 정당들이 가졌던 단명의 운명이라는 거를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것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왕주현 사무부총장이나 박선수 사무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회계보고를 했던 것은 국고를 네. 지원받아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최종적인 도장은 사무부총장이 찍은 게 아니거든요. 네. 당대표의 직인을 찍은 거죠. 아하.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더 엄중한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지. 네. 약간 유체 이탈하듯이 그냥 내가 잘 조사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라고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유체 이탈은 뭐 기성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 새 정치는 아니고 헌 정치 쪽에 가까운데 지금 이준석 이 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뭐냐면요. 이번 주에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안철수 대표가 이제 3일째 등장해서 새 정치라는 용어를 한 번도 안 썼다. 그 대신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22번이나 썼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쪽으로 이제 집중하나 보다. 그리고 그때 이 저희 수요일 날 분석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름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번 20대 원내에서 참 좋다. 이제 분위기 괜찮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가고 있는 건데 자, 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공개가 되던데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조금 뭐 검증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맥주 회사 광고로 허위 계약을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정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건 뭐 국고와 관련된 범죄는 심각하게 덜어드는 거 조세 포탈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땐 치명적인 거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정치 제도가 변하면서 정당에다가 지원금을 내리고 또 선거를 공영제를 하는 거는 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아주 깨끗한 도로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인데 그 취지에 정당 민주주의의 정통을 반하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아마 이거는 해명이 아주 중요할 그런 사안일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각각의 후보들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당선 몇 퍼센트 이상 받으면 국고 보전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비용들을 네, 다 비용을 정산해서 정산해가지고 제출해야 되죠. 처리하죠. 네. 근데 과연 개인 후보가 각자 후보가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계산서를 부풀리고 허위로 작성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타냈다라고 하면 그분 당선돼도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정당이 했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을 당이 이제 어떻게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이냐 이건 네. 뭐 사법부가 결정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해놓은 게 이제 가끔가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새 정치라는 것이 사실 뭐였냐면 말의 향연이었거든요. 뭐 이거 하면 이렇게 하겠다 했던 것들 다 얘기했던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일로 만약 비례대표가 만약에 뭐 사퇴하게 되면은 승계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들 같은 거 지금 다 그 말의 실천에 대해 가지고 다들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누가 못합니까? 실천해야게 새 정치지.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관심을 좀 끌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한번 이렇게 바꿔서 여쭤볼게요. 지금 뭐 일단 이준석 의원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김광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근데 이제 김수민 의원 사건은 이게 국민의당 일인데 당을 좀 초월해서 두 분의 가장 전문 영역 청년 정치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자, 김수민 의원이 청년 비례대표로 영입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감으로 이제 발탁한 거냐? 이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인데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잘 모르던 김수민 의원이 부각되면서 자, 화려한 집안 배경. 부친은 또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 시절이었겠죠? 의원을 지내셨고 금수저 등용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제 공천 과정이란 게 사실상 너무 요식행위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지역구와 비례 합쳐가지고 결국 300명씩 국회의원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한 300명이면 각 당에서 예를 들어 3당에서 후보를 다 낸다고 했을 때 한 1000명 가까운 우리나라 인재들 검증해야 되는 건데 네. 이 기간이 3당 공의해가지고 한 뭐 기껏해 열흘에서 20일 남짓되는 기간 안에 1000명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앞으로 미래를 평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그냥 스펙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펙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게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꼭 이거는 청년 비례대표에만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청년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다른 비례대표나 아니면 좀 그런 것보다 관심을 더 받기 때문에 오히려 검증이 좀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마 공천제도 자체에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4년 네. 전에 제가 당선될 때나 아니면 이번에 저희 당에서 추진했었거나 하는 것은 청년들의 여러 청년들이 네. 응모를 해서 자체적인 경선을 통해서 네. 후보를 선정하는 그래서 방식이었거든요. 오디션 방식이라고 예,
그게 그랬잖아요.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청년 비례대표의 방식인 것이고, 뭐 김수민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정당들이 젊은 정치인을 젊은 사람인데 비례대표로 발탁한 거, 그것은 또 저희가 주장하는 청년 비례대표랑은 조금 용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은 청년의 어떤 삶을 바꾸라라고 하는 취지보다 젊은 나이에 그 분야에서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직능으로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김수민 의원도 이분이 청년에 대한 고민을 아마 안고 있어서 그리고 당선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갖고 의정활동을 펴십시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고 오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김광진 의원은 약간 선긋기를 하고 계신 느낌인데 사실은 청년으로서의 기대도 있고 또 이 벤처 사업가니까 어떤 젊은 이제 기업가로서의 기대도 있고 직능적 기대, 세대적 기대가 좀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게 아닌가 자체 생각이 경선 돼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년에 대한 아젠다를 내세우지 못하면 당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다른 당들이 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그냥 누군가를 영입해오는 방식이라면 그건 청년의 문제 고민이나 자체적으로 청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김 의원님 이 19대 때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20대는 이제 비례 의석이 좀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애매하고 어려운 구조가 돼서 20대에서 청년 비례 선발 방식이 19대보다 좀 약화된 건 사실이죠. 약화되고 실제 당선자 수도 훨씬 뭐 지역구나 그렇고. 비례를 다 포함해서 없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원래 당 헌에 2석을 남녀 각 한 석씩을 당선 안정권에 안분하도록 당 헌에 명시했는데 그조차 뭐 지키지 않고 않았다. 힘의 논리로 그냥 지배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국민의당은 좀 달랐지만 청년이어서 비례로 뽑은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중에 뽑다 보니 청년이 들어올 수도 있었던 구조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다 모든 당이 안타까운데 이 의원님 새누리당에서요. 청년 몫의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좀 구체화된 건가요? 뭐 지금 뭐 원칙은 정해졌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도 다 이제 당원 당규 개정 사안이라 가지고 저희가 좀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이라는 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자원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부끄럽게도 그러다 보니까 청년 최고위원들을 의사결정 구조에 좀 참여시키겠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속된 말로 웬만한 상황을 세대결을 해가지고는 새누리당 내에서 청년이 목소리 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위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된 것인데 저는 애초에 저도 이제 뭐 영입 절차를 거쳐가지고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어떤 종류든지 간에 이 배려를 통해가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지역구 출마를 제가 그냥 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이제 영화 산업을 보면은 초기에는 뭐 스크린 쿼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스크린 쿼터 걷어내고 그다음에 외화와도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 그게 경쟁력 있는 영화 산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영화 산업을 통한 일자리도 창출되고 문화도 창출되고 이러는 건데 청년 비례대표가 지금까지 그 역할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스크린 쿼터처럼 시금석이 되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뭐 우리 김광진 의원을 봐도 그렇고 우리 당에 활동했던 의원들을 봐도 그렇고 결코 그 선출만 되면은 뭐 나이 드신 분에 비해가 전혀 업무 능력상 못할 게 없다는 걸 입증한 데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대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배려에 의존한 방식으로 그 의원을 생산하는 형태로는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데서 조금 전 모순이 느껴지는 게 새누리당에서는 청년이 세대결을 해서 이기기 어렵다. 그런데 보호장치 다 해제하고 그야말로 이제 힘의 논리로 격돌해서 생존해서 뚫고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비례나 아니면 이런 청년 최고위원 방식으로 한두 명 탄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그냥 쿼타 받아서 한 거지. 새누리당이 청년 정치에 대해서 어떤 문호를 개방하는구나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만 우리 지금 잘 생각해보면 우리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는 분들 뭐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그분들 전부 다 뭐 탄도리로 되실 때 보면 30대였고 40대 초반이었던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다 밖에서 애초에 세를 이뤄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안에서 배려받은 자리로서 그 안에서 뭔가 세를 만든다는 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탄도리라고 하는 것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때 김대중 총재나 뭐 다른 분들이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를 열어주지 않았으면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누군가의 배려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난 지역구에 출마했다라고 하지만 4년 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영입으로 그 자리를 앉혀주지 않았으면 4년 후에 지금
당장 그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전직의 직위가 없었다면 출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비대위원 하면서 제가 청년 비대위원의 이제 직위를 이제 갖고 있었지만은 네. 그 뒤로부터 계속 저는 이제 청년 정치라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를 네. 청년 비례대표제로 국한하지 말자라는 취지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여쭤보면 아까 새누리당에서 청년 몫의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겠다는 얘기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 8월 9일이 전당대회잖아요. 네. 최고위원 선출해야 되잖아요. 네. 당대표는 분리해서 이제 선출하고 그렇죠. 권한이 강화되지만 그럼 이번에 이 초대 청년 최고위원 자리에 누가 앉을까 싶은데 이준석 위원 출마하나요? 아유, 저는 안 나갑니다. 이거. 왜요? 뭐 돈도 들고 이거. 900만 원 오늘 주식을 알렸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생업도 있는데 이거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문제 뭐냐면은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신설했지만은 최고위원회 권위나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네. 가서 회의하면서 마이크 잡는 권한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청년 최고위원 보나마나 말석입니다. 네, 기자들 들어와가지고 청년 최고위원 말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 생각엔 대표 권한이 대폭 강화된 체제의 어떤 그 최고위 내에서는 이거 들러리입니다. 보나마나. 들러리다. 네. 아,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인데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희 역설하고 당도 있는데 방법이 전당대회 없다. 때 이제 청년 최고위원을 이제 뽑게 되는데 네. 8월 27일 날.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최고위원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랬잖아요. 뽑으면서. 그래서 이제 직능의 대표, 청년위원장이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도록 이제 들어간 거죠. 당헌 당규상. 근데 말석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네.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어쨌든 한 표를 행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말 한마디라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배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정치를 해보면 처음부터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스팔트 길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네. 처음에 흙길로 있었고 그러면 누군가는 또 가서 호미들 들고 낫을 그 꽃갱을 네, 들어서 이걸 시멘트 길로 만들고 또 아스팔트를 깔고 이런 길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아스팔트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참 이 이준석 의원은 다른 언론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요. 청년을 위한 당직은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뭐 지금 했는데. 꼭 뭐 혁신위원장 이런 청년혁신위원장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 임명직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해봤고 그 안에서 한계와 이제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럼 제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라는 것도 명확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저는 이제 배려 형태로 마련되는 어떤 그런 지명직이나 아니면 이런 선출직에는 청년들이 도전할 때 뭐 꼭 제가 하지 않아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또 기회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외에 역할들이 이제 더 많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두 분도 청년 정치인이고 그 자격으로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먼 미래의 이야기를 뭐 하려고 하면 예. 지금의 청년들은 또 노인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번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이제 반영되는지 차기 당권에 한번 잘 지켜보고 또 좋은 제안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자, 청년들이 올림픽에 네. 관심 갖고 있을 때 전당대회 하겠다고 지금 이거를 또 이렇게 그런- 지금 작전을 짜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 생각에 이번에 좀 청년들이 응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광진 의원님은 혹시 안 나가세요? 전당대회? 저는 불출마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이미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요일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점수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트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주말 잘 쉬시면서 브렉시트의 파고를 극복할 힘을 함께 키워보시죠.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